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좀 더 본격적으로. 네, 어려운 거 이제 어려운 것 같아. 저 문구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천연고무와 합성고무. 네. 이 고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러버는 이제 고무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고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뭐 화학적인 그런 지식이 깊진 않아서 디테일하게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러버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하면서 가지고 있는 상식 또 관련 내용들은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가 매니저로 있는 그 탁구 카페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천연고무와 합성고무가 이 러버에 쓰이는데 네. 러버의 역사상 천연고무하고 합성고무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나왔을까요? 천연고무? 당연하죠. 라텍스? 네. 그러니까 초기에 러버는 대부분 다 천연고무로만 만들었겠죠. 이거는 또 신선한데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고무는 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초기에 러버는 다 천연고무로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합성고무가 쓰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합성고무는 이제 일레스토머라고 불리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탁구에 쓰는 것은 부타디엔하고 이소프렌이라는 두 가지를 써요. 근데 이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받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네네. 천연에서 나오는 고무는 인장력, 땡기는 힘에는 강하지만 압축력은 약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눌렀을 때 이게 막 튕겨내진 않아. 그 라텍스 침대 혹시 보셨어요? 라텍스 침대 딱 누우면 몸을 싹 받아주죠. 그렇죠, 받아주죠. 얘가 만약에 받아주지 않고 막 밀어내버리면 몸이 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떠 있겠죠. 안 편하지. 근데 적당히 몸에 쿠션을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고무 같은 재질 중에서 잡아 늘렸을 때 안 찢어지고, 그리고 눌렀을 때는 푹 들어가는 이런 게 천연 고무의 성질이라고 하면, 그렇죠. 합성 고무는 이렇게 당기면 툭툭툭 부서져 버려. 당기면 얘가 바스라져요. 바스라지는데 눌렀을 때 버티는 힘이 좀 있어. 이게 또 그런 게 또 다르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분을 섞어서 러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는 전부 다 이제 천연 고무만 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버티는 힘이 좋은 러버가 탄성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탄성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늘렸을 때 잘 버티는 게 탄성이 좋겠어요? 눌렀을 때. 그렇죠. 이쪽이죠, 이쪽. 이쪽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러버의 반발력을 높게 하려면은 중간부터 뭘 쓰기 시작하냐면 합성 고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합성 고무가 없었고, 그냥 개발을 못했고,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공에 스핀을 걸잖아요.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거나 그렇죠. 커트를 하거나 공에 스핀을 걸 때 이렇게 걸면 공이 이 위에서 구른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안 구른다고 느끼세요? 여기서 이렇게 구르죠. 느낌상 구르죠.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공이 굴르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공이 안 굴러요. 구를 것 같은데? 공이 구를 만한 공 꺼내야 돼. 아니, 공이 러버를 맞고서요. 공은 정지하는 순간이 없어요. 맞고서 들어갔다가 튕겨서 나오죠. 그치, 들어갔다 나오죠. 그래서 정지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럼 회전은 언제 일어나느냐? 들어갈 때 공이 러버를 찌그러뜨리면서 눌러요. 그렇죠. 요게 이렇게 가서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탁 채죠? 그럼 채는 순간에 얘가 힘을 걸리면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의 이게 이런 말들 하잖아요. 찌그러진다. 찌그러지죠. 공이 찌그러지거나 라버가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찌그러진다라고 하잖아요. 두 면이 만나면서. 찌그러져요. 얘가 공이 찌그러져요. 러버와 만나서 찌그러졌다가 얘 공도 원형으로 복원되려고 그러고 찌그러졌다가 펴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공이 실제로 약간 누르면 좀 눌러져요. 그렇죠. 눌러지잖아요. 세게 치면 눌러져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튕기는 것도 달라요. 라켓 쓰는 경우 눌러지고 이 러버도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니까요. 공이 들어올 때 얘를 눌러 이렇게. 그렇죠, 누르죠. 그래서 얘도 돌아오려고 그러고 네. 공도 돌아오려고 그러고 회전이 걸리는 원인, 회전이 걸리는 힘은 복원력, 원형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힘. 네. 지금 보시면요. 위에 지금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 누르잖아요. 그렇죠, 누르죠. 예, 용수철 누르면 탄성이 있잖아요. 네. 이 탄성과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찌그러졌잖아요. 네네네. 찌그러졌던 게 돌아오려는 힘, 원형 복원력 이런 것이 함께 작용을 해서 러버의 회전을 만드는 거예요. 회전과 스피드를 만드는 거겠죠. 예, 그렇죠. 예. 회전과 스피드를. 그러니까 스피드 쪽은 이제 탄성이 가깝고. 그렇죠, 가깝고. 원형 복원력이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러버가 들어갈 때 찌그러뜨렸다가 얘가 다시 펴오면서 이렇게 회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산 러버의 점착력이 더 회전에 유리하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점착력은 생각봐요. 이렇게 굴릴 때 잘 굴러갈 거 아니에요. 점착력이. 그렇죠. 이렇게 구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시간이 뭐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게 얘가 빨리 튕겨내지 않으면 더 오래 머무르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이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초고속 카메라를 찍어도 공이 멈추는 순간은 없어요. 머무르는 순간이란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공은 그냥 들어갔다가 그 즉시로 나와. 그러니까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머물렀다가 나간다. 네. 뭐 머물러 갔다 나가는 느낌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에서는 이게 충분히 머물렀다 나가요. 우리 느낌으로는 얘가 낙해져서 굴르기도 하고 서브 넣으면 여기서 엄청 굴르는 것 같고 머물렀다 하기도 하고 전부 다 맞아. 느낌으로는. 근데 초고속 카메라 찍었을 때는 그 순간이 안 보여. 이게 굴르지 않아요. 얘는 들어갔다 하면 나와. 근데 나오는 순간에 얘가 이렇게 밀어내면서 원형 복원력에 의해서 얘 회전을 건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이 탄성, 원형 복원력에 관여하는 것은 두 가지 힘이 다 작용을 해요. 탄성은 기본적으로 눌렀을 때 다시 압축됐다가 되튕겨 오는 힘이 있을 거고, 원형 복원력은 잡아 밀렸던 것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힘. 줄어든 힘. 예,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러버에는 천연 고무, 합성 고무가 다 관여될 수 있다. 만약에 천연 고무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전 거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공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힘은 약하겠죠. 얘가 튕기는 힘이 적으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드려 보니까 네. 제가 한 가지 그러면 걔네들도 그렇지만 탁구하고 차이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테니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이제 탁구는 이게 평면이지만 테니스는 거기 안에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공의 재질이든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또 테니스도 약간의 그런 거겠죠. 제가 볼 때 비슷할 것 같아요. 테니스도 결국은 원형 복원력. 그렇죠. 원형 복원력과 뭐 거의 그지만 이제 마찰 빈도수가 좀 차이가 나겠죠. 여기는 평면이고 걔네들은 공간이 많아서 그런 차이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종목까지도 이제 이 지금 러버 구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에 탑시트가 있고 밑에는 스폰지가 있잖아요. 네. 두 개의 성분의 배합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르겠죠. 왜냐면은 눈으로 딱 봐도 위에 거는 지금 공기 기포가 안 보이고 밑에는 기포가 뽀뽀뽀뽀 있으니까 다르다고 느끼실 건데, 초기에는요 100% 천연 고무를 사용했어요. 탑시트에. 그러다가 합성 고무를 넣기 시작합니다. 탑시트에. 그러면 밑에 스펀지는 이미 합성 고무를 쓰고 있었던 거라는 건가요? 스폰지는 초기엔 다 천연 고무예요. 그러다 나중에 가서 이제 얘도 섞이는데. 그럼 먼저 스폰지가 바뀌었겠네요. 합성 고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장이 막 활성화돼가지고 이 고무에 대한 스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생기면서 이것이 후기에 들어왔겠죠. 그거를 러버에다가 등장시킨 것도 좀 후기에 들어왔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탁구가 원래는요 이런 고무 러버를 쓴 게 아니고 처음에 뭘 썼냐면요 가죽을 썼어요. 가죽이요? 소가죽? 이런 거요? 소가죽. 테니스채에다가 쉽게 말하면 좀 작은 테니스채에다가 가죽을 입혀요, 양쪽으로. 그걸로 치는 거야. 뚱땅뚱땅 통통 소리가 재밌을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거 회전이 너무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죽도 조금 회전이 걸리잖아요. 그 회전을 좀 걸게 하기 위해서 고안을 해낸 것이 여기다가 이제 뭐 사포는 거칠거칠하잖아. 그때 사람 생각에 사포를 쓰면 좀 더 회전이 많이 걸릴까? 그러다가 나온 게 돌출 러버예요. 그러니까 고무 자체로 해서 한다는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그 기차도 있잖아요. 기차 초기 기차는요 톱니바퀴였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요? 예, 처음에 기차를 만든 사람들이 만약에 톱니바퀴가 없이 그냥 두 개의 미끌미끌한 철과 미끌미끌한 철이 만나면 미끄러지겠다. 내리막길에서 이게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톱니바퀴로 만들었다니까. 탱크의 그거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러버도 초기 개발사에서는 얘를 톱니바퀴처럼 만들어야지 회전이 걸리겠구나. 사포로도 거칠거칠한 사포로도 쳐보고 그러다가 돌출로브로 하다가 이거 고무 자체가 공이 늘러붙네. 굳이 이렇게 한 거보다 이 고무가 더 회전이 많이 걸리네 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쉽게 말하면 민러버예요. 근데 러버의 과정상 요런 민러버에 가기 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제가 뒤에 나중에 다룰게요. 사일런트 러버 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폰지로만 2장을 붙인 거야. 탑시트가 없이 스폰지만 2장을 붙여서 7mm 러버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스펀지만 2장. 스폰지만 2장.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 편하가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일본 탁구는 스매싱 위주의 탁구였어. 그쵸. 회전 드라이브 이런 거보다도. 때리는 탁구. 공을 이렇게 막 넘기고 어떻게 든 그 폼도 되게 커요. 그때 옛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도 예전 그 뭐 김기태 선수, 뭐 안지영 선수 이런 분들이 칠 때 당시에 보면 폼이 되게 커요. 다 일본 탁구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대가 좀 더 이전 세대죠. 그래서 이제 그 스폰지로 만든 걸 가지고 치니까 이게 공이 맞는 소리가 안 나. 스폰지만 2장이 있으니까. 그치, 벅벅 소리 나겠지. 벅벅 소리 나면서 공이 날라오고 이게 변화무쌍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러버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러버까지 간 다음에 이거를 저런 식으로 4mm 내로 만들어라. 이런 규정이 생긴 거예요. 이 러버의 역사가. 근데 저 4mm라는 게 전체 미리수는 4mm고 밑에 탑시트하고 요거는 조절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배합은 하겠지만 총은 4mm여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위아래를 비율을 뭐 2로 줘도 되고, 그렇죠. 1822로 줘도 되고, 1716으로 뭐 이렇게 합이 4로만 가면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겠네요. 그런데 이제 스폰지의 경우는 초기부터 이제 이 천연 고무라고 하더라도 탄성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 회전을 잡는 것이라기보다도 이제 튕겨내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이텐션 러버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이텐션 러버는 이제 공이 바뀌면서 좀 바뀌었던 러버 시리즈죠. 공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92년도에 세계탁구협회에서 이 앞으로는 스피드블록을 쓰지 말자. 그쵸.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근데 선수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것이 무산이 돼요. 92년도에 실제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됐어. 그때부터 이제 러버 제조회사에서는 만약에 스피드블록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러버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탄성이 높은 거는 천연고무보다 합성고무가 탄성이 높구나. 그러면 천연고무, 합성고무 섞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텐션이 등장할 때는 이게 50대 50까지 가요. 그러니까 50대 50까지. 이제 대표적인 라바들이 몇 장 있죠. 이 시대 때. 탑시트 같은 경우는 현재는 0에서 3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천연고무는 기본적으로 공을 끌고 가는 힘이 좋아요. 인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합성고무는 튕겨내는 힘이 좋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튕겨내는 힘이 좋아버리면은 공이 회전을 거는데 그게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 않잖아요. 머무는 시간이 짧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요것도 반발력이 필요하고 스폰지도 반발력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직도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일로 갈지 절로 갈지. 일로 갈지 절로 갈지. 이게 그러니까 천연고무로 50으로 갈지 이걸 또 밑에 탑시트는 어떻게 주고 그렇죠. 밑에 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고무의 배합이나 두께의 배합이나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론화됐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표층에는 대략적으로 합성고무를 한 20-30% 쓴다. 대략적으로. 근데 합성고무를 100% 그러니까 천연고무만 100%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러버가 찰져. 수명도 길고. 그러겠죠. 천연고무가 더 수명이 길어요. 근데 합성고무를 많이 섞을수록 러버가 좀 쫀득쫀득한, 그러니까 달라붙는 듯한 힘은 좀 더 적고 탄성은 좀 생기면서 수명은 좀 짧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러버 회사들이 레시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저 그래프를 여기에서 갖고 3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스폰지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당연히 뭐 합성고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점점 합성 공모를 늘려가다가 지금은 이제 천연 공모가 한 75%, 합성 공모 25%. 그러니까 탑시트나 스포니나 지금은 좀 비슷한 비율 사이에서 요렇게 지금은 거의 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한쪽으로 몰빵을 하지는 않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배합이네요, 배합. 여기까지가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아실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이거 말고도요. 이 물리적인 구조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접착 방법, 여러 가지 뭐 굽는 방법, 뭐 이런 거. 이것들을 다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네, 제가 그렇죠.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다 얘기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은 러버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라는 맛배기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기회가 되면 물리적인 구조라든지 러버를 만드는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저런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어떻게 러버의 역사가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것만 아신다 그래서 러버 만드시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네. 만드시면 안 돼요. 만드시고 싶으신데 자본이 많이 있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같이 한번 만들어보죠. 투자 좀 하세요. 네,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제가 제 개인적 이름이 기호잖아요. 네,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네, 정부 보조금 좀 지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제가.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